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원주에서 아까 3시 반에 3시 30분에 원주에서 출발해서 현재 횡성군 시내를 한 바퀴 이제 돌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두 곡을 계속 틀면서 그 지역 횡성 군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 횡성을 거쳐서 지금 저 홍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홍천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홍천에 그 황영철 의원 아시죠? 황영철 의원 이제 후원회 사무실이 홍천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직 집회 신고가 안 됐는데, 오늘 그 황영철 의원 그 후원회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하러 지금 홍천에 가는 길입니다. 가서 오늘은 이제 집회 신고는 안 돼 있어서 거기 홍천 황영철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일단 이 방송을 좀 틀어보고, 그래서 사전 이제 경고를 준 다음에 이제 오늘 집회 신고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날 잡아서, 왜냐면 한 달 동안 제가 집회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황영철 의원 당원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한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참된 민심의 따끔한 회초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놈이 아파할지 아니면 또 비웃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과연 비웃을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제가 홍천으로 좀 이동 중인데, 홍천에서 저희가 이제 집회 신고를 마치고 홍천 시내에도 저희가 한 바퀴를 순회를 할 겁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집회 신고가 안 돼서 한 곳에 제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출 수는 없어서 이동하면서 우리 그 탄핵 무효, 우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본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의 그 실체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민들에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그 배후에 어떤 망국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오늘 홍천에 들러서 그 다음에 춘천으로 갔다가, 춘천에 잠시 들렀다가 이제 철원, 이제 화천을 먼저 갈지 철원을 갈지, 어쨌든 그쪽 철원과 화천을 제가 먼저 순회를 합니다. 먼저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늦은 시간에 한 8시나 9시쯤 늦은 시간에 다시 춘천으로 와서 춘천에서 야간 시간 동안에 계속 순회를 한 다음에 이 방송을 틀면서 춘천 시민들 안보의식을 일깨우고, 요즘 뭐 종북 세력들이 춘천에서 많이 설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놈들에게 한번 따끔하게 경고 한번 해주죠. 하러 가고, 이제 춘천도 아마 내일이면 집회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집회 신고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 춘천에서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일날 이 차량을 이용해서 현수막과 뭐 수십 점의 피켓과 이제 그런 전단지 등을 이용해 가지고 춘천 시민의 안보의식을 일깨울 겁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오늘 밤에 하룻밤 자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그 영동 쪽으로,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속초가 될 것 같은데, 속초로 넘어가서 이제 내일 그 위에 고성까지, 저 휴전선 그 근방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을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해변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제 삼척까지 이 차량을 가지고서 이제 2차 투어를 할 겁니다. 2차 투어를 해서 이제 원주로 내일 제가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 이제 2차 구국 투어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횡성입니다. 아직 횡성인데, 이제 공근이네요. 공근면입니다. 지금 이동하면서도 계속 제가 음악을 틀고 있거든요. 들리시나요? 음악 들리시나요? 또 횡성에서도 많은 이제 특히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이 음악을 듣고서 가던 길도 멈추고 고개를 다 돌립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들 눈에 우리 구국 투어 차량이 한 번이라도 띄어지고, 그들이
아니 저 차가 탄핵 무효 외치는 차량이 왜 이 노래를 틀지? 헌법 제1조하고 세월호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틀지? 나는 그런 뇌리 속에 그런 각인을 시켜주는 그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도 그들의 양심이 깨어날 수 있는 그 거짓 선동에 완전히 이제 죽어 있는 병들어 있는 양심이 일깨울 수 있는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홍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고로 이왕 이제 그 방송하는 김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원주에서 제가 그 야간에 한 7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이제 11시까지 원주에서 이제 원주 단계동에 있는 쉐버스 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 제가 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계 택지가 그 강원도에서 아마 유흥가로 아마 가장 밀집된 이제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고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데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환영하는 반응은 아니고요. 확 나가다는 젊은 대학생들이나 그렇다고 와서 시비는 못 걸고 왜 제가 하도 당당하게 서북청년단 조끼를 입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다가와가지고 이제 뭐 말을 못 걸어요. 말 걸면 창피당할 게 뻔히 아니까. 그러더니만 이제 몇 번을 내가 커피 잠시 이제 그 우리 회원 동지분이 한 분 오셔서 커피를 사줘서 이제 제가 잠시 자리를 조금 이동했는데 한 100m 정도 이동했는데 그 사이에 지나던 놈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피켓을 엎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참 비열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다시 제가 세워놓고 하는 일들이 좀 몇 차례 반복이 됐었는데 저녁에 저희가 이제 그 집회를 종료하고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저희가 9점 있습니다. 그 피켓이 이게 제작 비용이 좀 만만찮아요. 이게 좀 오랫동안 쓰려고 개당 3만원씩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 건데 그 피켓을 먼저 정리해가지고 차에다가 옆에 세워놓고 이제 그 현수막을 좀 내가 고공에다 설치했거든요. 높이 사다리 타고. 그래서 그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 사이 한 4-5분? 2-3분? 3-4분 사이에 분명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피켓을 세우는 걸 그 사이에 절도해간 겁니다. 절도. 완전 도둑놈이죠, 도둑놈. 네? 그래서 만국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런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지네들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절도해도 당당한 것처럼 거짓말은 기본이고요.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쏟고 있는 거. 어리석은 놈들이. 그래서 아차 싶어서 빨리 쫓아왔더니만 그 피켓을 좀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9개를 한 번에 묶어버리면은 그게 보도판이라서 그거 들고 뭐 달려갈 수는 없을 정도로 조금 무게가 있는데 그래서 해봐야 뭐 쉐버스 터미널 쪽으로 아마 이놈들이 가져갔을까 싶어가지고 그걸로 달려가서 보니까 일단 한 50m 전방에서 한 여성 2명이 그냥 여대생 같아요. 여대생 같은데 여대생 2명이서 이제 저를 제가 딱 서가지고 딱 보니까 뭐 복장이 그만 구분이 되잖아요. 나를 딱 보고 실컷 보더니만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둘이서 그러면서 다시 고기 돌리면서 다시 도망을 가던데 제가 딱 멀리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있진 않았어요. 들고 있지 않아서 내가 쫓아가려다가 이제 쫓아가지 않고 혹시나 터미널 그 뒤편 옆쪽에 보면은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수풀이. 그래서 혹시나 이놈들이 거기다가 던져놓고서 도망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주변을.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놈들이 그 여학생들이 분명히 걔네들 그 범인인 것 같은데 들고 가진 않았고 그까지 50m 지점까지 그럼 중간에서 어떻게 차에다 실었다든가 어떻게 했다는 말인데 그게 부러뜨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게 부러지기도. 결국은 제가 현장에서 112 신고해가지고 바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사건 처리해가지고
그 터미널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 그 차량 번호까지 이제 출동한 경찰관이 다 메모해 갔습니다. 아마 확인할 거고, 오늘도 제가 정보관한테 연락해서 강력하게 수사해달라. 그리고 반드시 그 피해자를 잡아가지고 학생이더라도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일단 뭐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지켜보죠. 지켜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피켓이 18개를 제작했다가 한 8개는 이제 우리가 집회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실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가져갔으면 이제 또 활용하면 괜찮죠. 혹시나 우리 집회주, 우리 뭐 서울에서 한 그 구국 집회 현장 주변에 있던 이제 또 그런 저런 그 망국 세력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어떤 그 물품들을 그놈들하고 똑같이 이제 훔쳐간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지금 뭐 피켓이 다 도난당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주저할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자금을 좀 빠듯해가지고 일단 어쨌든 빚을 냈으라도 오늘 추가 제작이 또 들어갔습니다. 피켓을 좀 더 크게, 좀 더 크고 더 가볍게 이제 피켓을 더 많이 이제 18개에서 22개가 됐는데 오늘 그 제작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선보일 겁니다. 선보일 건데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근데 참 진짜 안타깝죠. 네? 그런 촛불 망국 세력들이 지네들 100만이 모이고 150만이 뭐 200만까지 모였다고 떠들면서 지네들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 네? 어찌 보면은 진짜 걔네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아주 정말 세력이 작잖아요 저희는. 그런데도 저놈들은 이제 그 작은 소수일지라도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들과의 이념이 다르면은 이렇게 짓밟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절도, 거짓말은 기본이고 절도에다가 쌍욕에다가 모욕에다가 그리고도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저놈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과거에 남로당 애들도 그랬지만 아마 김정은의 어떤 교시도 있을 겁니다. 김일성 교시부터 해가지고 북한 지령에 의해서 아이들한테까지도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뭐 친일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짓밟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런 그놈들이 감히 서북청년단, 구국의 서북청년단 선배들을 깡패 집단이라고. 아우 나쁜 놈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또 하나가 저놈들이 용어에 있어가지고 용어와 단어에 있어서 저놈들 아주 교묘하게 네? 그걸 역이용합니다. 지금 제가 헌법 제1조도 마찬가지고요. 그 헌법 제1조 노래를 만든 윤민석이 다 아실 겁니다. 그놈이 김일성을 뭐 찬양하는 그런 노래까지 지었던 놈을 알고 있는데 그런 놈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서 헌법 제1조 노래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네? 그런데 그런 그런 경쾌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선한 양심을 기망하는 거, 속이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세월호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자기들이 어둠의 세력이고 자기들이 거짓된 세력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빛의 세력이고 마치 자기들이 진실한 참된 세력인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량한 아이들의 양심을 속이고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놈들은 아주 추악한 전략과 전술입니다. 우리가 그게 놀아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원주에서 제가 이 노래 틀고 다닐 때 저놈들이 몇 명이 달려와가지고 막 발악을 왜 우리 노래 트냐고. 네? 서북 청년단이 어떻게 세월호 노래를 틀 수 있냐고 이런 헛소리들 하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대한민국 그 헌법 제1조 노래를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 만약에 인민공화국이다고 해서 우리 노래 그런 노래 안 부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놈들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을 그놈들이 노래를 가사를 만들었으면 아이고 고맙다, 잘 노래 잘 지었네, 음악도 경쾌하고 좋다, 아이들이 부르는 거네, 야 같이 부르자,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국 시민들도 그 노래 함께 부르고, 세월호 노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 노래를 즐겨 불러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거짓 망국 촛불 선동에 세뇌되어 있는 학생들은 순간적으로 멘붕이 올 겁니다. 도대체 뭐지 이거? 저 사람들 이거 불러도 되나? 왜 부르지? 그러다가 자기 머리에서 자기 양심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겠죠. 곰곰이 생각해보죠. 그래도 답이 안 풀리면 와서 물어보겠죠. 왜 당신들이 뭐 자칭 애국 진영, 그러니까 보수, 그 사람들이 보는 수구 꼴통 부패 세력들, 그들이 왜 헌법 제1조 노래를 부르고 자기네들이 그 노래, 대표적인 노래인 세월 노래를 부르는지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가 답변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선동당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저들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홍천으로 가는 산마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산마치 터널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한 37이래요. 37살이고 뭐 전기공사를 아마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친구인데 정말 순수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유튜브에서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해가지고 저하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이 책임이다라고 글을 썼길래 그리고 참 지가 이제 원주 사람이래요. 원주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 용기 있으면 나한테 전화 좀 해봐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순수한 마음에 자기가 유튜브에다 그 댓글 쓰더라고요. 나한테 전화 주겠다. 그리고 나하고 통한 내용을 자기가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하겠다. 당당히 글을 써놨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어제 그 전화 왔어요.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결국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2시간을. 대화 내용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제가 다 공개할 텐데 사실 제가 시간이 뭐 진짜 제가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누가 만약에 제 녹음 파일을 받아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 때 밑에 자막을 넣어가지고 누가 만들어서 배포해 줄 분이 계시면 좀 연락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일일이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유포하고 또 그려 나가가지고 저놈들 개몽하고 다 같이 하려니까 좀 솔직히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애국 진영에서 그렇게 어떤 뭐 유튜브나 동영상 이런 걸 제작하는데 좀 전문가가 계시면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고마울지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자, 지금 광화문 촛불 현장과 관련해서 제가 한 얘기가, 자, 나는 당신들이 이제 광화문 촛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말한 게 그거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이제 현재 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가장 솔직히 상처받고 가장 충격받고 가장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 박근혜 지지했냐? 안 했대요. 자기는. 너 미쳤냐고 했더니 박근혜 왜 지지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을 걸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박사모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우리인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상처받았겠느냐. 우리의 그 심정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겠냐 하니까 이해할 수 있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한테는 최순실이가
당신들은 솔직히 희대의 영웅 아니냐? 당신도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하고 싶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대통령 아니었냐? 근데 최순실 그 일가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진짜 완전 그 개차반처럼 망가지는 모습 보니까 즐겁지 않더냐? 니네들 입장에서는 최순실이가 얼마나 영웅이냐 하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하대요. 그건 맞는 말이라고. 니들도 최순실 일가를 막 니네가 표창을 주던가 니네들 뭐 진짜 상을 줘야 될 입장 아니냐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친구들 부정을 안 하듭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최순실이가 자기네들한테 그 좌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교조도 박살났죠. 통진당도 완전히 해산됐죠. 그놈들의 금단이 다 허물어지고 있었는데 최순실 일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끝없는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중국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TV 나오죠.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뭐 박영선하고 얘네들이 최순실을 면담하겠다고 그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하겠다 쇼하는 모습 다 보셨죠. 나는 정말 저게 궁금해요. 그게 네? 이놈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지. 네? 왜 최순실이가 순순히 응해가지고 아예 청문회도 먼저 출다고 했더라면은 뭔가 사실관계 더 깔끔하게 밝혀졌겠죠. 뭐 사실관계 정확하게 밝혀졌겠죠. 근데 저놈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최순실을 처벌하는 게 그놈들 목적 아닙니다. 최순실은 그들한테 영웅이에요. 네? 어떻게든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박근혜를 끝없는 추락으로 내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최순실 그들은 분명히 모종의 어떤 미락을 했든지 절대 못 나오게끔 뒤에서 지네들이 못 나오게 하면서 마치 안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가 힘을 써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좀 당한 마당에 아직 헌법재판소 그 심의는 남았지만 그런 마당에 서울구치소 그럼 구치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의 어떤 그 군령들이 그런 게 통하겠습니까? 통할 거라 생각하세요? 네? 세상에 어떤 국민 어떤 바보가 그걸 믿겠습니까? 자, 이게 현실입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내가 어제 전화 왔던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야, 당신들이 지금 광화문 촛불에 뭐 50만인지 100만 모인 거 다 좋다. 나 국민의 민심이라 생각한다. 자, 그 촛불 집회를 들고 있던 대통령 하야라고 외쳤던 그 인원들 국민들 중에서 분명히 90%에서 95%까지는 순수한 국민일 거라나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이 지지 안 했다더라도. 자, 그런데 자, 보지 않았냐? 그 자리에 이석기 석방하라, 통진당 복당하라라고 외치는 세력들 당신들 보지 않았냐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석기 석방하라는 자들이 거기에 촛불 집회 나왔던데 당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 친구 나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는 3차 집회 때까지는 순수하게 참여했대요. 4차까지인가? 순수하게 참여했는데 4차 때부터인가 촛불 집회에 이제 이석기 석방하라는 현수막이 나오길래 이 친구가 그 사람들 가서 항의를 했대요.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 뭐 집행부가 있나 봅니다. 이메일이 있나 본데 거기도 이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왜 그 통진당 그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통진당 분명히 종북 세력들인데 왜 그들이 나와가지고 순수한 촛불을 이미지를 흐리느냐, 그렇게 자기는 항의를 했대요. 항의를.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참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런데 그렇게 이메일로 항의하니까 바뀌지더냐, 그 이석기 그 석방할 세력들이 물러나느냐 물어보니까 말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거 봐라, 결국 당신들은 그 종북 세력들한테 이용당한 거 아니냐. 결국 당신들 이용당한 거 아니냐. 종북 세력들 봐라고. 결국 순진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리로 촛불 들게 내몰았다가 결국 목적을 이룰 듯 하니까 이놈들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런 본색을 드러냈을 때 거기 참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는 그 이석기 석방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 뱅갈 때 들어봐라. 그네들 귀를 기울이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 말 못하더라고요.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는 확인했습니다. 일단 하나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2시간을 제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조목조목 얘기했죠. 이 내용들 제가 대화록을 다 공개하면은 아마 정말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 일반 국민들, 그리고 좌파 세력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그 촛불, 만국 촛불에 매몰되어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깨어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화 녹취록이 2시간 분량이라서 제가 어제 그걸 좀 편집을 해서 이제 주제별로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좀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촉박해서 제가 못 만들고 지금 그 횡성을 거쳐서 홍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천에 이제 황영철 의원 사무실, 후원의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홍천으로 좀 가고, 이제 홍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홍천 이제 시쪽으로 곧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평일날 이제 그 황영철 그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희가 집회를 개시할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당원을 배신하고 지가 건전한 보수라고요. 이 미친놈들이 건전한 보수라고요. 어디서 그런 어디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 하면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왜 그놈들이 아주 비열하고 비굴하고 기회주의자, 예? 이 나쁜 새끼들. 그 촛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저들이 실체를 니네들 몰라? 정말 몰라? 이석기 석방을 하는 그 현수막까지 거기 나와 있는데 니들 그에 대해서 비판해 본 적 있어? 황영철? 그러면서 촛불이 민심이라고? 하태경도 그런 말 했대요. 하태경 의원 솔직히 그렇게 안 맞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잠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촛불에 타 죽고 싶냐고? 이것들이 정신 나간 건지 잠시 미친 건지, 예? 아니면 좀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래부터, 예? 새누리당의 보수인 척 위장으로 해서 잔입한 세력들인지 이제 곧 조만간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은 저들의 거짓된 세력에, 거짓된 선동에 결단코 무릎 꿇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한 거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 앞에 소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 피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거짓된 선동에 굴하거나 굴복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이제는 저놈들의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황영철 의원 사무실에 가서 저희가 이제 집회 신고하고 그런 예정. 이제 홍천에 들어왔네요. 자, 오늘 일정이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이 방송을 일단 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이제 집회 신고를 마치고 홍천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이제 춘천으로 갑니다. 춘천으로 가서 이제 화천하고 철원 쪽, 화천과 철원을 제가 방문할 겁니다. 오늘 방문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틀면서 거기 국민들의 그 의식을 일깨울 겁니다. 그 거짓된 선동,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춘천으로 복귀해서 야간에 이제 춘천 지역을 여러 차례 이제 순회할 겁니다. 아마 꽤 난리 나겠죠. 춘천도 아마 그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놈들 발광하는 모습 내가 여러 차례 봤는데, 자, 춘천에서도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내일쯤부터 집회 신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정식 집회 신고가 되면은 여러 군데, 다른 지역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원도 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계신 그 애국 시민께서 자기 지역에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경찰서에 이제 정보과에 찾아가면은 집회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해서 신고만 해주세요.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시고 집회 장소는 한 번에 여러 군데도 상관없습니다. 20군데, 30군데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집회 신고 해놓고 그 시간은 24시간으로, 그리고 집회 기간도 한 달 동안 가능합니다. 집회 그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동안 집회 신고가 사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회 신고를 해주시면, 만약에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저희가 이 차를 가지고, 아니면 또 대구나 부산에도 이 차가 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움직여 가지고 그 집회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구국의 목소리를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홍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춘천에서 이제 야간에 그 순회를 하고 춘천에서 이제 하룻밤을 잘 겁니다. 자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영동 쪽으로 넘어가서 고성에서부터 그 휴전선 일대 이제 그 고성에서부터 이제 뭐 계속 밑으로 간성 속초로 내려오면서 삼척까지 이제 돌면서 이제 이 방송 차량으로 한 바퀴 다 돌 겁니다. 그리고 원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강원 구국 투어 2차
투어 일정을 그렇게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이제 홍천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자, 이 영상을 좀 다운받아가지고 유튜브에도 좀 올려주세요. 제가 그거 할 시간도 좀 부족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뛸 테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그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걸 많이 좀 유포를 해주세요. 그것만큼 정말 구국에 아주 정말 기묘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